자, 우리 오늘은 1차 부등식 활용을 마무리하러 갈 겁니다. 유형 12개 나갈 거고요. 예, 수요일날 테스트가 있어요. 알았지? 예? 그리고 오늘은 2시간 수업하니까 수요일날 테스트가 있고, 그 다음에 수요일날 2번에서 테스트 한 번, 2번 수업 나가고 테스트 한 번. 알았지? 예. 쉬고 나서 틀어요? 네? 쉬고 나서 바로 그렇게? 예.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 날 하고 28일 날 하면 그 다음 주에 테스트. 조중간격으로 수요일은. 자. 우리 1차 부등식 활용은요, 식을 세우는 게 사실 배웠죠? 여러분들 1학년 1학기 때, 문자화식, 1차 방정식, 그때 식을 세웠던 내용하고 똑같아요. 단지 같다가 아니라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로 식을 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때는 같다로 세웠잖아요. 그죠? 네, 같다로 세웠는데 얘는 부등식으로 식을 세워주면 되니까 일단 기본 구성은 똑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일단 대표 문제 12개만 가이드를 하겠습니다. 4개 씻고 나서 3번 가이드 하도록 할게요. 아닌가? 자, 일단 6번. 6번 유형 557번. 557인데 왜 577이라고 써? 현재 형의 저축액은 16,000원. 동생은 8,000원이에요. 형은 16,000원. 동생은 8,000원. 형의 저축액이 더 많죠? 그런데 형은 매달 1,000원, 동생은 매달 2,000원씩 한답니다. 형은 매달 1,000원 하면 X달 후에는 1000X를 더해야 되고요. 동생은 2,000원씩 하면 매달 2,000원씩 늘어나는 거지. 그죠? 2000X라고 쓸 수가 있겠다. 그죠? 자, 현재 여러분들 수학 실력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수학 실력이 있다고. 개인별로 차이가 좀 있겠지. 그죠? 예. 하루에 1시간 하는 사람하고 하루에 2시간 하는 사람은요, 1년 뒤에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분명히 발생하겠지. 근데 여러분들 수학 실력이 전에 좀 덜했으면은 지금 이렇게 줄을 세우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줄이 서 있을 거야. 여러분들 실력대로. 근데 수학 잘하고 싶잖아. 그죠? 그럼 시간을 투자를 하셔야 돼. 그래서 매일 2시간씩 하는 학생하고 매일 1시간씩 하는 사람은 1년 뒤에 분명히 차이가 발생을 하죠. 근데 보통 잘하고 있는 애들이 시간을 더 투자해. 여태 그래 왔거든. 여태 하루에 2시간씩 해왔거든. 못하는 애는 여태 1시간씩 해왔거든. 그냥 계속 1시간씩 하죠. 그래서 자기가 공부해온 대로 계속 하니까 계속 간격은 더 벌어집니다. 간격은 더 벌어지죠. 그래서 자기가 좀 수학이 약하다. 공부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 지금이에요. 시기가. 중학교 1학년 때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 고등학교 때 올라가서 그 간격을 바꾸려고 그러면 쉽지 않아. 쉽지 않은 게 아니라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지금부터. 근데 중학생이면 나도 중학교 1학년 때가 있었거든. 열심히 하려는 마음도 가지고 생활 습관도 바꿔보려고 노력을 하는 시기죠. 좀 바꿔서 좀 자기 실력을 키우셔야 됩니다. 나중에 뭐라든지 여러분이 실력을 키워놔야 잘할 수 있어요. 실력을 키워가는 과정 자체가 중요해. 저희가 이렇게 공부해서 실력을 키워갈 수 있는 사람이 나중에 뭐라든지 자기 일을 키워갈 수 있는 거예요. 장사를 하든 사업을 하든 회사에 다니든 능력의 차이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게 지금부터 연습을 하는 겁니다. 자, 뭐 지금 현재 형이 동생이 형이 더 예금액이 많은데요. 동생보다. 동생이 더 많아지는 거 언제냐고 물어보겠죠. 근데 이상이라 그럴까 더 크다라고 돼 있을까.
저축액이 형의 저축액보다 많아지는가? 언제부터 많아지는가? 이걸 구하라고 돼 있죠. 그죠? 예. 자, 선생님이 보통 문자는 늘 왼쪽으로 넘겼는데요. 예, 그냥 오른쪽으로 넘겨서 계산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쪽으로 이해하면 16,000 마이너스 8,000 하면 8,000이 되고 1000x 이하라면 2000x 빼기 1000x에서 1000x가 돼서 보통 주어인 문자를 왼쪽에 놓고 우리가 식을 풀었는데요. 이렇게 오른쪽에 놓고 식을 풀어도 큰 무리는 없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부터 선생님이 x는 8보다 크다 이렇게 오른쪽에 놓고 푸는 경우도 생길 거예요. 실제로 선생님 오른쪽에 놓고 풀거든. 음수가 되지 않도록. 야, 이게 이쪽으로 갔으면 음수가 됐을 거 아니야. 그래서 좀 이따 부등호 방향을 바꿔줘야 되잖아. 음수로 나누면. 예, 그래서 오른쪽으로 문자를 이렇게 정리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결론은 x는 8보다 크다. 그럼 몇 달 후에 더 많아지는 거야, 동생이? 9달 후에 더 많아지는 거죠. 9달 후에 형을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 추가 요금에 관한 문제 560번. 어느 보드카페 이용 요금은 1시간까지 4,000원이고 그 이후로는 1분에 50원씩 요금이 추가된대요. 그러면 1시간 X분 1시간 X분 후에는요 1시간까지는 얼마라고 했어? 4,000원. 그리고는 1분에 50원씩 그럼 50X만큼 요금이 추가가 되겠지. 그죠? 근데 내가 갖고 있는 돈이 얼마야? 6,500원. 이하가 되도록 하려면 내가 몇 분을 더 있을 수 있는가? 보드카페에 6,500원으로 있을 수 있는 시간을 물어보는 거죠. 예. 이하라면 50x 2,500이 되겠지. 6,500에서 4,000 빼주니까 그리고 50으로 나눠주면요 얼마야? 예, 50분보다 작거나 같다. 1시간 50분까지 있을 수 있겠다. 그렇지? 예, 이렇게 식을 세워서 잘 풀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뒤로 넘어가서 유형 8번. 8, 9, 10, 11, 12. 뒤에 속도, 거리, 시간하고 농도 문제가 있는데 그쪽이 좀 여러분이 어렵긴 하죠. 예. 그거 한꺼번에 하면 상관없겠다. 자, 564번. 자, 거기 564번 보니까 원가, 정가, 세일가 나오면 좀 헷갈리죠. 자, 문제를 읽어보면 원가가 4,500원인 물건을 정가의 10%를 할인하여 팔아서 원가의 30% 이상의 이익을 얻으려고 할 때 정가는 얼마 이상으로 하면 되는가? 얘는 일단 정가를 X라고 놓을 거예요. 그죠? 근데 정가는 가격은 원가 곱하기 1 플러스 2 이렇게 계산을 하지. 원가에 얼마만큼의 이익을 붙여서 우리 정가를 책정을 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 문장에 맞는 정가를 한번 찾으러 가요. 원가가 4,000원인 물건을 정가의 10%를 할인하여 파는데요. 그러면 할인가는 또 어떻게 정하는 거야? 할인가는 정가 1 마이너스 할인. 이렇게 할인가를 식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니까 원가가 4,000원인 물건을 정가의 10%를 할인하여 판대요. 그럼 정가의 10% 할인한 가격은 정가 X 곱하기 1 마이너스 10%. 이게 10% 할인한 가격이 되겠다. 정가에서. 자, 그런데 원가의 30% 이상의 이익을 얻으려고 한대요. 자, 원가가 4,500원인 물건을 몇 퍼센트의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데
1 플러스 30%. 요렇게 정가에 10%를 할인한 게 원가에 30%의 이익을 붙인 가격보다 더 크거나 같도록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가를 책정해서 10% 할인을 했는데 10%를 할인하고도 30% 이상 남기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 옷 같은 거 사러 가면은요, 원가가 50% 이상 이하인 거 알죠? 여러분이 매장에 가서 옷이나 신발 같은 걸 사면은요, 원가가 여러분이 사는 정가의 50% 이하인 거 알지? 그래요, 50% 이하예요. 그래갖고 50% 세일을 하면 원가에 파는 거예요. 왜냐면 가게 차린 사람은요, 거기 직원 월급도 줘야 되잖아. 가게 세도 내야 되잖아. 자기 월급도 벌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뭐 심지어 여기 밑에 CU를 가도 여러분이 1,000원짜리 물건을 사면 원가는 한 얼마나 할 것 같아요? 500원은 좀 넘습니다. 한 600원, 700원 정도까지. 그래서 10% 이익을 남기는 게 가장 이익을 못 남기는 물건들이에요. 10% 이하의 이익을 남기는 물건이 어떤 걸까? 어른들이 늘 사서 피는 담배 같은 거. 그럼 이익이 10% 정도밖에 안 돼. 그래서 얼마 안 남는 거야. 팔아야 별로 남는 게 없대. 참고로 이런 걸 알고 있도록 하세요. 근데 아이스크림 같은 것도 50% 세일하고 파는 데도 많잖아. 그러니까 물건 중에 아이스크림 같은 거는요, 원가가 50% 안 된다는 소리지. 우리가 사는 가격. 그지? 그 정도로 추론해보면 되겠다. 아무튼. 자, 정가를 10% 할인하였는데, 원가에 30% 이익을 붙인 것보다 크거나 같도록 하라는 거죠. 그래서요, 자, 그래서 여기 x값을 찾으면 되겠네요. 식을 이렇게 세우고, 얘는요, 10%, 퍼센트가 100분의 1이니까, 여기는 10분의 1이 되겠다. 그죠? 퍼센트는 100분의 1이니까 여기 10분의 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x 곱하기 10분의 9 크거나 4,500 곱하기 10분의 14 이렇게 식을 세우겠지. 그죠? 자, x만 남기려면 양변 얼마를 곱해야 돼? 요 10분의 9의 역수인 9분의 10을 양변에 곱하면 x만 남고 양수를 곱했으니까 부동호행이 바뀌지 않겠다. 그랬어요. 곱하거나 나눌 땐 늘 주의를 해줘야죠. 그래서 얘는 얼마야? 6,500. x가 6,500 이상이면 되겠습니다. 정가가 그래서 6,500원이라고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67번. 자, 거기 567번 보니까 지방 문구점에서는 볼펜 한 자루의 가격이 800원인데 할인 매장에서는 600원이래요. 야, 볼펜 한 자루의 가격이 집 앞에서 800원인데 할인 매장에서는 600원이래요. 근데 할인 매장 가려면 버스비가 들잖아. 그죠? 그래서 지방 매장에서 X개 사고 할인 매장에서 X개를 사면 이게 분명히 훨씬 싸잖아. 그죠? 근데 여기에 얼마? 버스비가 붙는 거야. 교통비가 1,000원이 붙어요. 그래서 할인 매장에서 X개 살 때 가격, 지방 매장에서 X개 살 때의 가격이 되겠습니다. 한 2개 살려면 그냥 지방 매장에서 사는 게 낫겠지, 그죠? 그렇죠? 그런데 얘가 더 작게 되는 거 몇 개를 살 때부터인가 되겠지? 자, 그럼 얘는요, 이거 넘어가면 200x 1000 200으로 나눠주면 x는 5보다 크다. 5개 살 때 양쪽 가격이 똑같은 거야. 6개 살 때부터 할인 매장 갈 이유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6개 이상 살 때부터 할인 매장을 가는 게 낫겠습니다. 이런 걸 풀어야 되겠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573번.
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친구들하고 이렇게 여행을 하는데 우리 친구가 15명이거든? 우리 친구가, 선생님 고등학교 친구가 지금 모이는 친구가 15명이에요. 혹시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있어.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하면은 15명이 다 와. 고등학교 때 친구들. 나 빼고 14명이 되겠지, 그치? 15명이 그 옛날 고등학교 때부터 우리들이 몰려다녔거든? 그래서 놀이공원을 갔는데 20명부터 단체 할인을 해주는 거야. 요금이 10,000원인데 단체 할인이 40%예요. 20명부터는 40% 할인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20장을 끊었죠. 15명인데 20장을 끊은 거야. 할인해서. 할인하면 얼마야? 6,000원이잖아. 6,000원을 20장을 끊으면 얼마야? 120,000원이지? 근데 그냥 샀으면 얼마예요? 150,000원이잖아. 단체 할인을 해서 그냥 20장을 사는 게 더 싼 거야. 심지어 그 5장은요, 예? 옆에 사람들한테 팔았지. 아니 그게 대형 불법 아니에요? 뭐 또 불법까지. 그렇게 심하게 그러니까. 그래서 좋다 그랬죠, 우리. 우리 아예 여기서 안표 팔까? 20장 사고, 예. 만약에 거기 관계자한테 걸리면은요, 예. 안 좋은 일이 발생을 합니다. 다른 사람한테 파는 거 안 돼. 그 남는 건 버려야지 원래는. 예? 날짜가 적혀 있으니까 그날만 쓸 수 있는 거고요. 예? 그런데 모르게 팔았지. 싸게 팔았지. 6,000원. 예.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 명이 이렇게 어디를 가면은요, 예, 단체 할인도 확인을 해봐야 돼요. 집안 식구들하고 갔는데 우리가 대가족이야. 15명이야. 그럼 보통 20명부터 단체 할인을 해주거든. 그럼 가격을 비교를 해봐야지. 20명을 단체 할인으로 끊는 게 쌀 수도 있는 거다. 그치? 그리고 살짝 가고 아빠 남는 표 나 좀 줘. 아주 막 싸게. 이렇게 파는 게 굉장한 이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예. 573번 보니까 30명 이상의 30%래요. 많이 안 갔거든요. 그치? 30%만 해도 얼마야? 자, 그러면 30명 이상의 30%인데 그럼 23명은 원래대로 사는 게 쌀까? 아니면 할인한 걸 사는 게 쌀까? 뭐 이런 걸 따져야 될 수 있잖아. 후딱 휴대폰 열고 거기다 계산해봐야겠지, 실제여서. 그잖아. 그래서 자, 30명 이상의 단체 관람객은 한 사람당 4,000원이 입장료를 30% 할인해 준대요. 그러면 할인권을 끊으면 얘는 30장을 무조건 끊어야 되거든? 그러면 30 곱하기 가격이 얼마가 돼? 4,000원에 30% 할인한 가격, 30% 할인한 가격으로 30장을 끊어야 되는 거야. 그죠? 그런데 몇 명 이상이면 몇 명 이상부터 더 유리한 거야. 그러면 X명이라고 치면은요, 4,000원짜리를 X개 끊는 것보다 얘가 더 작아지면 유리한 거지. 그래서 X값을 찾아주시면 되겠어요. 예. 자, 30명. 30장을 다 끊어야 되는 거야. 뭐 이걸 나중에 이렇게 파는 거 생각하지 말고. 예. 자, 그럼 얘는요, 4,000원을 일단 약분하자. 그리고 얘는 30 곱하기 1 마이너스 10분의 3이 되는 거잖아. 그죠? 그리고 이쪽은 X만 남았네. 그죠? 그럼 얘는 30 곱하기 10분의 7 X 약분하면 3이 되니까. 예. 뭔가 식을 잘못 세웠는데? X가 21보다 크면, 그렇지. 21명일 때 가격이 똑같은 거야. 자, 아까 선생님 23명이면 어떡할 거 그렇지? 할인권 사야 되는 겁니다. 21명보다 많으면 이게 더 유리한 거야. 얘가 더 싼 거예요. 22명 사야 되는 거야.
알았지? 예, 그래서 x는 22명 이상일 때부터 할인권을 한꺼번에 30장을 사는 게 더 쌉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면 22명이 답이 되겠네요. 네. 자, 일단은 이렇게 유형 5개 봤고요. 오늘 7개 더 볼 거예요. 예, 봐보세요. 자, 그 다음에 유형 몇 개 더 볼까요? 자, 도형에 관한 문제라고 되어 있는데요. 576번. 자, 576번은 윗변의 길이가 5cm 그리고 높이가 7cm 사다리꼴이 있는데요. 이 사다리꼴에 요 길이 아랫변의 길이를 xcm인데 얘 넓이가 49 이상이 되도록 하래요. 우리 사다리꼴의 넓이는 어떻게 구해요? 2분의 1 윗변 아랫변 x 플러스 5 곱하기 높이 측 얘가 49 이상이 되도록 하여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요. 예. 얘하고 얘하고 일단 약분하죠. 그리고 양변에 2를 곱해서 x 플러스 5가 14보다 크거나 같다. x는 9보다 크거나 같다. 예. 이렇게 식을 세우고 풀어주면 되겠다. 그렇지? 예. 자, 그 다음에 582번 용돈 문제네요. 늘 용가 민감한 용돈 문제. 방학 때는 용돈들 많이 땄나? 야, 돈 준대잖아 선생님 공부하면. 예, 대학교 가도 마찬가지긴 하죠. 예, 대학교가. 근데 니네 대학교에서 받을 수 있는 장학금보다 나 공부해서 받을 수 있는 장학금이 더 클 수도 있어, 얘들아. 예. 대학교에서 1년은 2번 나오는 거 아니야. 예. 요즘은 또 100% 장학금이 별로 없어갖고 좀 시간을 투자하고요. 그 선생님이 올해부터 좀 고민을 했는데 여러분이 여러 번 풀어보는 게 도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랬을 때 1번부터 10번까지 쭉 풀고 또 1번부터 10번까지 푸는 방법도 있지만 1번, 1번,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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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어려우니까 이렇게 푸는 것도 큰 도움이 돼요. 예? 굳이 1번부터 10번까지 1번부터 10번까지 안 푸셔도 됩니다. 자기가 퍼펙트해 할 때까지 풀어보는 거지. 퍼펙트하지 않으면 5번까지 풀어보는 거지. 이런 것도 좋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풀어보는 것도 여러분이 이제 베끼지는 않을 거 아니야. 위에 있는 걸 그대로 식을 쓰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래서 공부한다는 게 어떤 건지를 알 테니까. 그래서 반복해서 한 문제를 한 번, 2번, 3번 풀어보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나 완벽하게 이해했어 라는 느낌이 들 때까지 이렇게 좀 풀어보시도록 하세요. 자, 582번 보면 5,000원을 형제에게 나누어 준대요. 맨 밑에 보면 형에 받는 몫을 물어봤어. 그래서 형이 X1을 받아. 그럼 동생은 얼마를 받을까? 5,000 빼기 X를 받겠죠? 둘이 합쳐서 5,000이니까. 그런데 어떤 조건이 주어졌냐면요. 형의 2배가 동생의 3배 이하다. 형의 2배가 동생의 3배 이하가 되는 형의 몫을 구하여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식을 이렇게 세우고 풀면 되겠지. 그래서 얘는요. 이거 전개하면 15,000 3x 2x 이항하면 5x 15,000 양변을 5로 나눠주니까 x는 3,000 이하. 형이 받는 용돈은요 3,000 이하면 조건을 만족하겠다. 최대 3,000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나서 유형 3개는요 시간거리 속력이에요. 우리 시간거리 속력은 늘 T자 공식으로 풀잖아. 거리가 위에 있어. 그죠? 시간 속력. 문제 풀 때마다 이렇게 T자를 써놓고요. 거리 위에 시간 속력해서 식을 만들죠. 예.
자, 586번 보면 586번을 보면 A 지점에서 11km 떨어진 B 지점이 있어요. 여기가 11km예요. 그런데 중간에 어떤 지점까지는요 5km로 걷다가 도중에 시속 3km를 걸어서 3시간 이내에 B 지점에 도착하였다. 시속 5km로 걸은 거리. 야, 여기가 5km로 걸은 거리, 3km로 걸은 거리 두 구간이 있는 거야. 근데 선생님은 늘 시, 거, 속 이렇게 써놓습니다. 속력이요, 요 구간에선 5였고 여기선 3이었던 거야. 그제요? 예. 거리는 야, 지금 요 구간에 5km로 걸은 거리를 구하니까 여기를 x라고 하면 여기 11 빼기 x가 되겠다. 그리고 식을 시간에서 세우는 거야. 시간에서. 자, 옛날에는 딱 요 유형밖에 없었습니다. 거리가 x, 속력 가르쳐주고 시간에서 식 세우는 문제가 옛날에는 한 7, 8년 전에는 딱 요 유형만 문제가 나왔어. 예, 근데 지금은 속력을 물어보는 문제도 나오고요. 시간을 물어보는 문제도 나옵니다. 근데 옛날부터 계속 나오는 문제는요. 속력을 가르쳐줘. 거리를 x로 놓고 그 다음에 시간에서 식을 세우는 거야. 이 유형이 제일 많아. 아무튼 시간은 어떻게 구해? 속력분의 거리. 속력분의 거리 5분의 x. 얘가 5km로 걸은 시간입니다. 속력분의 거리 3분의 11-x. 이게 3km로 걸은 시간입니다. 합쳐서 3시간 이내가 되도록 하여라. 이내는 이하였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걸 풀어주시면 되겠네요. 그럼 x가 나오겠어요? 예. 그리고 얘는요, 속력을 봐봐요. 속력이 뭐라고 돼 있어요? 속력이 시속 5km라고 돼 있잖아. 그럼 얘는 기본 단위가 킬로미터하고 시간인 거야. 분이 아니라고요. 미터도 아니고요. 킬로미터하고 시간이 기본 단위인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여기 있는 x는요 킬로미터를 얘기를 하는 거지. 예. 자, 아무튼 얘를 풀려면 어떻게 해? 양면을 위아래 얼마를 곱해? 15를 곱해야죠. 그죠? 여기 15 곱하면 3x, 여기다 15 곱하면 5 곱하기 11-x, 여기다 15 곱하면 41. 자, 3x 플러스 55 마이너스 5x 45. 요거 둘이 곱하면 계산하면 마이너스 2x 넘어오면 마이너스 10보다 작거나 같다. 야, 양면을 마이너스 2로 나눠줘야 되니까 x는 5보다 크거나 같다. 예. 5km로 걸은 거리가 5km 이상이어야 되는 겁니다. 예, 이렇게 풀어줘야 되는 문제였네요. 다음 문제를 좀 보죠. 이것도 시간거리 속력 문제 589번. 자, 589번 보니까 주원이는 기차가 출발하기 전까지 1시간의 여유가 있어서 상점에 가서 물건을 사오려고 한다. 물건 사는데 12분에 걸리고 시속 3km로 걸을 때 여기서 최대 몇 킬로미터 내에 있는 상점을 이용할 수 있는 X킬로미터로 식을 세워야 돼. 왜? 시속 3km라고 주어져 있잖아. 그래서 얘는 기본 단위가 거리는 킬로미터고요. 시간은 기본 단위가 시간이 되는 거야. 분이 아니고. 근데 거기 12분이 써져 있잖아. 그죠? 그럼 12분을 시간으로 고칩니다. 그럼 얘는 60분의 12시간. 5분의 1시간이 되는 거야. 예, 물건 사는데 걸리는 시간. 그리고 시속이 얼마나 그랬어? 속력이 3km로 걷는다고 돼 있잖아. 그렇죠. 지금은 시간으로 식을 세우는 거니까 3km로 x킬로미터를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3분의 x가 되겠다. 그치? 근데 얘는요, 물건 사러 갈 때 걸리는 시간. 물건 사는 시간 12분. 사갖고 되돌아오는 시간도 꼭 적어야 되겠죠? 이건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오는데 걸리는 시간이야. 이게
1시간 이내가 된다라고 식을 세워야 되는 거다. 양변에 60을 곱해서 12 더하기 x 더하기 x가 아니지. 60을 곱하면 이게 20x, 20x. 여기는 60. 자, 그럼 얘가 40x가 이거 넘어가면 48보다 작거나 같다. x는 40분의 48하면 1.2가 되겠지. 그래서 1.2km가 되겠습니다. 1.2km 안에 있는 상점에 가야 되겠네. 자, 시간, 거리, 속력 마지막 문제 593번. 자, 593번을 보면 승준이와 유진이가 같은 지점에서 서로 동시에 출발하여 반대 방향으로 간대요. 근데 승준이는 시속 4km. 그 다음에 유진이는 시속 6km로 거둘 때 얘네들이 3.5km 이상 떨어져려면 몇 분 이상 걸어야 되는가 라고 돼 있잖아. 그래서요, 얘는 지금 4km, 6km 시속 몇 킬로미터 뭐 이렇게 표현이 돼 있잖아. 그래서 얘는요, 시간하고 일단 킬로미터로 식을 세울 겁니다. 그런데 답을 할 때는 부두로 고쳐줘야 돼. 답을 할 때는. 자, 그러면 얘가 걸은 거리는 얼마야? 지금 시간이 얼마인지를 구하는 거니까요. X 시간 동안 시속 4km로 걸은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인 것에 그래서 X 시간 동안 4km로 걸은 거리는 4x, 6km로 걸은 거리는 6x 합쳐서 3.5km 이상이 되도록 하는 x를 구하는데 x는 시간을 구한 거야. 분이 아니라 시속으로 돼 있어. 자, 그럼 얘는 10x가 3.5니까 x는 얼마야? 0.35가 되나요? 그지? 약간 이상하다? 맞아. 예. 그런데 얘는 0.35 시간 아니야? 근데 시간을 분으로 고치면 어떻게 돼? 1시간은 60분이 되니까 0.35 곱하기 60분을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예. 그럼 이거 얼마야? 100분의 35 곱하기 60분이 되니까 이거 약분하고 이거 5로 약분하면 7하고 2가 되고 이거 약분하면 3이 돼서 21분이 되겠다. 그래서 얘는 x는 21분 이상이 되겠습니다. 21분이 답이 되겠네요. 좀 어렵지, 부등식에? 좀 어려워요. 그리고 마지막에 나와 있는 두 유형 농도는 조금 더 어려워요. 내가 20분 있다 두 문제, 두 유형 마무리 해보도록 할게요. 풀어봐요. 자, 그래서 오늘 두 개 유형 더 하면 부등식이 끝나고요. 뒤에는 방정식이 또 나와요. 우리 방정식은 잘 하잖아. 1학년 1학기 과정에서 배워서. 연립방정식이라고 해서 문자가 두 개 나오는데 여기는 뭐 여러분이 성실히 풀면 좀 쉬운 단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1차 함수라는 게 있고요. 되게 중요한 단원입니다. 애들이 잘 못하는 단원이에요. 1학년 때 1학년 1학기 과정 중에 여러분이 방정식 단원, 정수 유리수의 계산, 이쪽이 약한 애들은 계속 힘들어 하는데요. 2학년 1학기 마지막에 있는 1차 함수라는 단원이 여러분 함수를 어떻게 보면 처음 배우는 단원이거든요. 함수라는 걸 시작을 해. 그래서 뭐 3학년 과정에도 함수가 있고, 함수를 잘 못해갖고 위에서 힘든 애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 성실하게 잘 해주면 잘 할 겁니다. 선생님하고 공부하는 지금 여러분들 보면 좀 더 잘하는 학생이 있고 잘하는 학생이 있어. 근데 다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특별히 큰 약점은 없어요. 좀 자기가 성적이 좀 잘 안 나오는 파트가 있더라도 수학적으로 공부하는데 큰 약점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맘만 먹으면 치고 나갈 수 있는 상태를 지금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
그래서 마음 먹고 좀 치고 나갔으면 좋겠어. 치고 나간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지금 달리기를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하고 나이 똑같은 애들이 한 60만 명이 있어요. 여러분하고 나이 똑같은 애들이 우리나라에 60만 명이 있다고. 근데 내가 60만 명 중에 몇 등일까 수학적으로? 10만 등? 20만 등? 어딘가 자리가 있겠지 여러분. 근데 여러분이 마음을 먹고 일정하게 일주일에 시간을 이렇게 정해서 치고 나가면 그 등수를 확 줄일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돼 있다고. 근데 준비만 돼 있으면 안 되지. 좀 치고 나가야 됩니다. 선생님이 한때 되게 우수한 학생들하고 공부를 했었는데 그때는 대치동에 있을 때가 아니야. 대치동 말고 선생님이 그 기숙학원에서 재수하는 학생들하고 공부를 했는데 그때 애들이 정말 성실하게 잘 쫓아와갖고 선생님하고 처음 공부할 때는 만등 안에 드는 애들이 없었어요. 수학적으로. 전국에 그때는 80만 됐지 애들이. 80만 명 중에 만등 안에 드는 애들이 없었다고. 상위 한 1% 안에 드는 애들이. 선생님하고 공부하면서 선생님하고 공부하는 반에 한 5명 정도가 1000등 안에 들어가는 성적이 나오더라고요. 심지어 100등 안에 들어가는 애도 나오더라고요. 그 5명 정도가 한 1000등 안에 들었는데 그 비결은요, 계속 꾸준히 공부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선생님 방법을 제시를 해주잖아요. 그럼 그 말대로 쭉 애들이 따라오니까 전국 100등 안에 들어가는 성적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5명은 다 의대 갔어요. 그 해 13명, 30명 중에 13명이 의대를 가는 엄청난 쾌거를 선생님이 엄청난 거야. 30명 중에 13명이 의대를 갔다는 거. 뭐 어떤 학생은 심지어 그해 1등한 학생은 목표가 건축공학과가 목표였어요. 목표라는 거 현재 거기 다다르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잖아. 그래서 1년 열심히 공부해갖고 건국대학교 건축공학과가 목표였던 학생이에요. 근데 그 해에 한양대 의대를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준비가 돼 있어. 그러면 열심히 뛰면 한 6개월, 1년 동안 여러분이 확 변하는 시기예요. 선생님은 중3 때 1학기 중간 한 5월부터 다음에 한 5월까지 1년 동안을 국어를 엄청 팠어요. 국어를. 다른 이유가 없어. 미운 놈이 하나 있어. 걔한테 지지 않으려고 걔가 국어를 잘했거든. 국어를 한 1년 팠더니 전국 1등 한번 해봤습니다. 국어만. 고1 때 전국 모의고사를 갔는데 1등. 그때 100점도 아니었어요. 98점이었는데 1등을 하더라고요. 여기 찍혀있어요. 1등이. 그때 등수도 나갔었거든. 그래서 엄청나게 기분이 좋았다. 한 과목에 불과하지만. 근데 한 1년 동안 열심히 달려갖고 전국 1등 한 거야. 어떻게 보면.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그런 엄청난 발전을 하는 시기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달리면. 지금부터 한 해에 한 과목씩 정도는 내가 전국 1등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해봐도 좋아. 지금부터 1년 동안 내가 수학 실력은 나랑 나이 같은 애들 중에 1등을 하는 거야. 막 파면 돼요. 열심히 하면 돼. 책도 여러 번 봐야 돼. 선생님 그때 중3 때요. 이렇게 두꺼운 자습서라 그러거든. 우리 때 이렇게 두꺼운 책이 있었어. 학원이 없었거든 그때. 과외도 없고 학원도 없었거든. 그래서 선생님 혼자 그 책은 그렇게 생긴 책은 2권을 보고요. 문제집을 또 봤어요. 2권. 국어만. 나 혼자. 계획을 세워. 걔한테 이기려고. 미워하던 그 새끼 이름이 준이야. 이준이라는 애였어. 이름이 외자였거든. 근데 걔도 제가 엄청 미웠나 봐요. 걔는 모든 과목 점수가 이렇게 올라갔어. 물론 중3 때까지 나를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중3 때는 내가 걔를 이겼는데 고등학교 올라가서 엄청 공부를 잘했다는 소문이 들리더라고.
걔도 나 때문에 발전하는, 걔도 나를 내가 미웠던 거야. 이게 누군가를 좋아하고 미워하는 건 일반적이지 않아. 내가 너를 좋아하면 넌 나를 좋아해요. 보통 이성관계에서는 아니라는 수도 있지만 사람 사이라는 게 그래요. 그래서 난 그 새끼가 너무 미워. 근데 그 새끼도 내가 너무 미웠던 거야. 그래서 그러면서 우리는 서로에게 도움이 됐지. 미워한다고 해서 걔를 뭐 때리거나 그게 아니라 지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거든. 걔가 국어만 잘했어서 나한테 잡혔지. 국어는 내가 전국 1등 했는데 그잖아. 고1 때 잡혔죠. 아무튼 여러분이 그런 좀 목표 야망 좀 이런 걸 갖고 지내야 되는 시기야. 보이스 비 앰비셔스 뭐 이런 말 들어봤지? 소년이야 야망을 가져라. 여러분 굉장히 발전할 수 있는 시기예요. 지금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굉장히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공부에 특정 과목에 좀 힘을 기울였습니다. 모든 과목을 잘하는 거는 쉽지 않아. 그래서 한 과목씩 정도 올리는 거야. 지금부터 1년 동안 수학 전국 단위로 하는 거지. 그러면서 영어도 꾸준히 해. 그 내년 뭐 여름부터 그 다음 여름, 중3 여름 때까지는 영어를 그냥 막 파. 근데 영어는 사실 그렇게 파는 건 아니에요. 영어는 한 3년을 꾸준히 해야지 정서까지 올라갑니다. 한 3년 정도를 꾸준히 해야 돼. 좋은 영어학원 선택하고 영어학원 바꾸지 말고 선생님 내주는 숙제 다 하고 꾸준하게 3년 정도를 해야 영어가 자리를 딱 잡아요. 전국 단위의 성적을. 1년 갖고 안 돼요. 오히려. 국어는 솔직히 선생님이 평소에 엄청나게 책을 많이 읽었어요. 책을 뭐 이렇게 전질로 돼 있는 책을 한 전질 한 3전질 이상 20권짜리 이렇게 40권짜리 이렇게 나오잖아. 그거를 초등학교 때 이미 뭐 책을 그런 책을 한 200권 정도 봤을 것 같아요. 책을 무척 많이 봤어요. 근데 사는데 그게 엄청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글을 쓰거나 말을 하거나 내 생각을 표현할 때 그리고 다른 글을 읽고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오락하는 시간에 좀 책 좀 보라고 하고 싶어요. 여러분한테. 게임할 시간. 책을 많이 보는 애들은요 절대로 공부를 못하지 않아요. 책을 많이 읽은 애가 공부 못하는 거 본 적이 없어요. 홍진경이라는 아줌마 알아요? 슈퍼모델이었는데 방송에도 좀 나오고 김치 팔잖아. 홈쇼핑 하잖아. 돈 엄청 잘 벌고 있잖아. 옛날에 개그 프로에서 좀 바보 같은 연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친구가 어제 프로그램에서 보니까 책을 그렇게 많이 읽었더라고. 어려운 책까지. 책을 읽다 보면 진짜 어려운 책들이 나오거든요. 선생님이 처음 만났던 어려운 책이 장미의 이름이라는 책이었어요. 책 이름은 안 어려워 보이지? 장미의 이름. 근데 그 책이 너무 힘들었어, 선생님이. 처음부터 50페이지까지 한 3번 정도 읽었어요. 상황이 머릿속에 떠오르질 않으니까. 우리가 책을 읽을 때는 책을 읽으면서 그 책 속의 상황이 머릿속에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야 되거든. 주인공, 삼촌, 삼촌의 부인, 조카, 큰아버지, 딸, 뭐 이런 등장인물들이 나오잖아. 가계도가 나오고, 인물들이 나온단 말이야. 그 인물들을 여러분 머릿속에 이렇게 구성을 해야 돼. 그리고 도시가 이렇게 배경이 나오잖아. 그러면 여기 도시가 있는데 얘가 자주 가는 식당이 어디에 있고, 뭐 친구네 집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구성이 돼요. 그런 것들 머릿속에 여러분이 이렇게 구성을 해야 책에 빠져들 수 있다고. 그래서 그 책을 읽고 그 상황을 내 머릿속에 그려보는 훈련을 하는 거야, 책이라는 게. 소설책이. 근데 그게 그려지진 않아. 책이 너무 어려운 내용이. 그래서 3번 정도 읽었더니 그 그림이 이제 머릿속에 잡히는 거야. 잡힌 다음부터 이제 책에 몰입해서 쭉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참 재밌게 읽었어요. 처음 만났던 어려운 책이었고. 예. 그 사람이 쓴 책에 푸코의 추라는 책이 또 있습니다.
이 작가가 움베르토 에코라는 작가인데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쯤 되면 지금 읽으면 못 읽어. 소설책인데 못 읽어. 너무 어려워서. 푸코의 출한 책도 되게 재밌어요. 되게 어려워요. 그것도 초반 들어서 3번 이상 한 5번 읽었던 것 같아요. 책이 어려워. 문장의 수준이 좀 다르다고. 구성이. 그런 어려운 책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소설책이면서 어려운 책이고요. 소설책이 아닌 뭐 철학가가 쓴 책, 이런 책들 중에서 좀 어려운 게 나와. 근데 그런 책을 한번 읽고 나면 다른 책들이 되게 쉬워져요. 잘 빠져든다는 거. 쉽다라는 건 뭐냐면 내가 책을 쭉쭉 몰입해서 읽어갈 수 있다는 뜻이야. 여러분 책을 쭉쭉 읽지 못하는 건 그 책이 어려운 거야. 빠져들지 못하는 건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 책들을 좀 자꾸 읽는 버릇을 들여야 돼요. 중학교 때 좀 들여주는 게 좋겠습니다. 삼매봉 도서관 가서 도서대출증 같은 걸 만들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들려서 책을 한 1시간 정도 읽다 오는 거야. 읽다, 이거 재밌네? 그럼 빌려오는 거야. 그런 것도 좋은 기회가. 우리 한번 데리고 가야겠다. 이번 겨울방학 때 선생님이 단체로 한번 차에다 다 때려 싣고, 도서관에 가서 도서대출증을 만들어줘. 근데 내가 도서관 다 가봤잖아. 도서관에 한 번이라도 가보자. 다 가봤지, 그제? 그래. 그럼 그런 경험도 있을 테니까, 도서관에 가서 좀, 책도 좀 보고, 책을 많이 읽어야 되더라. 근데 선생님이 쫓아가는 건 뭐냐면, 니네 수준에 맞는 가서 책을 추천을 해줘. 선생님이 옛날에 읽었던 책들 중에서. 중학교 대부분이 여러분이 읽기 좋은 책은요, 한국 소설 중에서, 단편 소설이에요. 책 한 권에 단편 소설이 뭐 3개에서 한 10개까지 들어가 있어요. 1900년대 초반에 나왔던 소설들. 소설 페이지가 한 20페이지에서 많으면 100페이지까지 되는 것들. 여러분 그 소설 제목들을 읽어봤을 거예요. 뭐, 사랑방과 손님과 오리, 표본실의 청개구리,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발가락이 닮았다. 뭐 그런 책들부터 시작을 하는 게 좋아요. 재밌어요. 한국 단편 소설들. 그래서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짧으니까 한 20에서 100페이지 정도니까 몰입해서 한 편 쭉 읽어주기에 딱 좋아요. 그래서 쭉 몰입해서 즐겼다면 그게 이제 여러분 책 읽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책들을 좀 읽어주시고. 니네 오락 열심히 하면 그게 평생 놀기에 좋은 거지. 선생님은 게임을 못해요. 난 게임에 빠질 계획 없었어. 책에 빠질 계획 있었지만. 그래서 게임이 재미가 없어. 어떤 게임을 해도 난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게임에 빠지질 않아. 그러니까 책 볼 시간이 많았지. 선생님 나이 먹고도 제주도 오면서부터 책을 좀 읽을 기회가 적어졌습니다. 여기 오기 전까지도 아무리 안 읽은 것도 1년에 한 2권 이상의 책을 꼭 읽었어요. 재밌으니까. 도움도 되고. 분명히 도움이 돼요, 여러분한테. 자, 그리고 아무튼 한 과목 정도에 좀 빠져서 시간을 좀 보내봐. 수학 1년, 과학 1년, 국어 1년, 영어 3년. 그래서 3년 뒤에 여러분들 고1 여름방학을 접하게 될 겁니다. 예? 그때 모의고사를 봤을 때 전국 순위 안에 들 수 있는 성적. 중학교 때 해줘야 되는 일이야. 부모님이 시켜서는요 절대로 그렇게 못해. 암만 막 시켜도 거기까지 못 가요. 여러분 스스로 빠져들어야지 하는 거지. 저 한번 투자해봐요. 그리고 이 안에 미운 놈을 하나 만들어. 공부 잘하는 놈 중에. 도영 저 새끼 얄미워 죽겠어 저거. 근데 쟤한테는 안 진다. 그럼 이제 도영이도 느껴. 저 새끼가 날 미워하는 것 같은데? 나 저 새끼한테 질 수 없지. 뭐 이런 느낌? 다 싸우지 말고. 선생님 옛날에 그 고등학교 2학년에 둘을 이렇게 괜히 비교를 했어. 야, 오늘 네가 더 잘 봤대. 별거 아니지.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얘네가 막 열이 나갖고 막 둘이 서로 막 공부를 하는 거야. 그래서 애들이 성적이 쑥쑥쑥쑥 올라갔어. 근데 어느 날
한 놈이 왔는데 여기 눈에 이렇게 멍이 들었더라. 한 놈 안 왔어. 왜 안? 야, 너 눈 왜 그러니? 아니 몰라요, 선생님. 봤더니 얘네들이 학교에서 치고받고 싸우는 거야. 아, 너무 시켰구나, 내가 경제가. 너무 미워하겠구나. 선생님은 솔직히 그런 방법도 써요. 여러분 나이 때 경쟁이라는 것도 큰 도움이 돼요. 서로 경쟁을 시킨다. 여러분한테 선생님이 조금 그거를 자제하고 있지. 아직 여러분이 어리니까. 경쟁을 시작하면은 지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야. 근데 그게 뭐 상처가 된다고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 상처를 딛고 일어날 힘이 아직 부족한 것 같아갖고 저는 여러분들 심하게 경쟁 안 시키는 거예요. 한 2학년쯤 되면 좀 느낄 거야. 선생님 왜 이렇게 비교를 하지? 우리를? 그건 여러분을 선생님이 모자라서 단점 때문에 여러분을 비교하는 게 아니야. 일부러 하는 거야. 경쟁하면서 여러분 커가라고. 선생님 경쟁시키는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올 겨울방학부터는. 지금도 약간은 있어. 약간은 있어. 선생님이 대놓고 칭찬하는 거 왜 할까? 여러분 살짝 경쟁시키는 거야. 여러분 대놓고 칭찬할 때 보통 니네들 없을 때 칭찬하지. 없는 애를 칭찬할 때가 있잖아, 선생님이. 그럼 좀 약간 경쟁 심리를 유발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필요해요, 우리한테. 네, 필요합니다. 네. 자, 두 유형만 더 보고 끝낼게요. 자, 수요일 날까지 잘 준비해와요. 자, 마지막 유형 두 개는 소금물의 농도 문제인데, 소금물의 농도 문제는요, 트라우마에 걸린 애들도 있어요. 농도만 나오면 미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이건 관심을 갖고 문제를 자꾸 풀어봐야 돼. 트라우마가 생기면 극복을 해야 돼. 지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문제를 한 번, 두 번 풀어볼 거, 세 번 풀어보고, 예. 그래서 유형을 익히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 선생님 소금물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풀라고 했어? 예. 농도로 식을 세울 수도 있지만 소금의 양으로 식을 세우라고 했어요. 방정식에서는 농도로 식을 세우기보다는 소금의 양을 이용해서 식을 세우는 게 더 좋아요. 자, 우리 농도는 어떻게 구하는 거야? 농도는 소금의 양 더하기 물의 양, 소금물의 양분의 소금의 양 곱하기 100 하면 이게 퍼센트 농도가 됩니다. 퍼센트는 100분의 1의 약자라고 그랬지, 그래서요. 여기다 100분의 1이면 약분돼서 얘가 농도가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요, 요만큼 계산해서 30%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100을 안 곱했다면 30은 0.3이 되는 거야. 야, 요게 0.3이면 100을 곱하면 30이 되잖아. 그래서 30%라고 대답을 하는 거죠. 그래서 농도는 꼭 이렇게 써주시고요. 소금의 양은 소금물 곱하기 농도. 소금물 곱하기 농도하면 소금의 양이 나와요. 자, 5% 소금물 200g. 소금물이 200g이 있는데 농도가 5%야. 그럼 이렇게 쓰라고요. 그럼 이게 소금의 양이에요. 5% 소금물 200g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은 이만큼이야. 야, 퍼센트가 얼마라고 그랬어? 100분의 1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요 10g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소금의 양을 계산할 때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알았지? 자, 근데 부등식에서는요, 부등식에서 농도로 식을 세워주시는 게 더 좋아요. 예. 방정식에선 소금의 양으로 식을 세워주시고요. 부등식엔 소금물의 농도로 그냥 식을 세우도록 합니다. 예. 자, 무슨 뜻인지 보도록 할게요. 595번. 자, 595번 보니까 20% 소금물 300g이 있어요. 20% 소금물 300g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소금물의 농도를 12% 이하가 되게 하고
12% 이하가 되도록 하래요. 여기다 물 섞어서 물 Xg을 섞어서 농도가 12% 이하가 되도록 하랍니다. 그럼 농도는 어떻게 계산하는 거야? 소금 더하기 물. 자, 지금 20% 소금물 300g과 물 Xg을 섞으면 소금물의 양은 300 플러스 X가 될 거 아니야. 그죠? 소금의 양은 여기만 소금이 들어있지 이 밑에는 소금이 없잖아. 자, 20% 300g의 소금의 양은 20% 300g이에요. 소금물의 양 곱하기 농도 그냥 곱하면 된다니까. 그리고 곱하기 100을 해야 돼. 소금 더하기 물 분의 소금의 양 곱하기 100을 해야 퍼센트 농도가 된 거야. 이게 퍼센트. 얘가 12% 이하가 되도록 하여라. 라고 이렇게 식을 세우면 된다. 얘는 소금물 전체 양이 이거야. 소금은 여기만 들었어. 이만큼. 거기다 100 곱해서 퍼센트라고 식을 세운다고. 근데 얘가 12% 이하가 되도록 하라니까. 요거 약분하고. 요걸 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식의 양면에 요걸 곱하겠지. 300 플러스 X를. 그럼 얘는 20 곱하기 퍼센트는 100분의 1 곱하기 300 곱하기 100 퍼센트는 약분되고 12 곱하기 300 플러스 X. 이걸 풀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거 약분되니까 여기 얼마가 돼? 6,000. 얘는 3,600 더하기 12x. 이렇게 되겠지, 그죠? 예. 영성의 12로 약분을 해도 돼요. 이게 12로 약분하면 이게 더 어려울려나? 자, 12x는 이건 이하는 2,400 x는 12로 나눠주면 200 이상. 요 물을 200g 이상 섞어야지 12%보다 작아지는 거야. 이하가 됩니다. 라고 식을 세워야 돼요. 이 식을 잘 세워야 된다고, 이 식을. 한 문제 더 볼게요. 598번. 자, 598번 보니까 5% 200g에다가 10% 소금물을 Xg을 섞어서요. 6% 이상이 되도록 하랍니다. 그래서 대충 이렇게 만들고요. 그러면 이쪽에 있는 소금물의 양은 200g 더하기 Xg 아니야. 그죠? 그래서 200 더하기 X. 소금은 여기에 소금 들었지. 5% 200 더하기 여기도 소금 들었지. 10% X만큼. 소금의 양은 그냥 둘이 곱하면 된다니까. 여기다 100 곱하고 퍼센트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 거야. 이 소금물의 농도는 여기다 100 곱한 퍼센트야. 얘가 6% 이상이 됩니다. 똑같이 퍼센트 약분하고요. 그 다음에 양면에 요걸 곱해야 돼. 자, 얘를 계산하면 5 곱하기 100분의 1 곱하기 200 더하기 얘는 10 곱하기 100분의 1 곱하기 X. 거기에 밖에 100이 있어. 그리고 이쪽은 6 곱하기 200 더하기 X. 이렇게 되겠지, 그죠? 자, 이걸 계산하면요. 여기 요렇게 곱하면 얘하고 얘가 약분이 될 테니까 1000 더하기 요거 요렇게 해서 요거랑 요거 약분도 했으니까 10x. 크거 하나 나왔다. 요렇게 하면 1200. 요렇게 하면 6x. 요거 이항하면 4x. 크거 하나 나왔다. 요거 이항하면 200. x는 4로 약분해서 50g 이상입니다. 10% 소금물을 50g 이상 해야지 6% 이상이 된다. 식세우기가 그렇게 만만치 않죠? 잘 연습을 해요. 요거 두 문제는 후딱 풀고 가시도록 하세요. 그리고 수요일까지 테스트 준비들 잘 해와. 유형이 12개.